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남효정 기자입니다. 여기는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앞인데요. 맞은편 야산에 어느 날부턴가 한복을 입힌 마네킹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양이 기괴하고 나무에 매달려 있기까지 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라는데요. 대체 그 마네킹들을 누가 왜 갖다 놓은 건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출발해 뒷산으로 향하자 산등성이 위로 사람 형체가 여럿 보입니다. 산에 올라가 가까이서 보니 여성 한복을 입은 마네킹입니다. 학교를 내려다보는 마네킹도 있고 나무에 매달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건 목이 없고 또 어떤 건 다리가 없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섬뜩합니다. 목을 매단 그 여인들이 치마 입고 있는 걸 봤을 때 섬찟했어요. 소름이 쭉 끼치대요. 이렇게 해야만 할까? 처음엔 두세 개였던 마네킹은 지난달부터 점점 늘어나더니 지금은 30개나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사람 있어 보이는 정도로만 하는 것 같았는데 하루마다 이제 마네킹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엄청 무서웠었어요. 특히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창밖으로 눈을 돌릴 때마다 봐야 해 더 괴롭다고 말합니다. 수업 듣다가 창문 한 번씩 보면은 집중도 안 되고 잘 나무에 걸려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컴컴한 밤엔 전등까지 켜놔서 마네킹인 걸 알면서도 더 소름 돋습니다. 학교에서 활동 같은 거 하고 늦게 집에 갈 때가 있는데 쓱 지나가다 보면 진짜 사람 같아가지고 진짜 귀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기괴한 마네킹을 설치한 걸까? 땅 주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본인이 설치했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큰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말이야 이거 보고 무서워서 놀라서 쓰러졌다? 그렇게 신박하게 키워서 어떻게 하려고. 허수아비 설치하는 게 대한민국 법에 문제가 되느냐. 당초 이 야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정 씨는 지정 기간이 끝나면 개발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8년 전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6월 서울시가 이 땅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자 기괴한 마네킹 설치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정 씨는 투자자 500명을 모아 10억 원을 주고 이 땅을 구입했는데 땅값이 올랐다며 180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보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는 동안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혐오스런 마네킹 시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음 보니까 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이유가 뭔지, 누가 저렇게 해놨는지. 정 씨는 마네킹 설치 이전에도 각종 오물을 방치해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사유지인데다 숲을 훼손한 건 아니라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 오늘에서야 과태료 5만 원을 물렸습니다. 정 씨는 서울시가 보상해주지 않으면 다음 주에 마네킹 10개를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간다 남효정입니다. 부하 직원한테 단둘이 여행을 가자는 문자를 보낸 팀장을 회사가 성희롱으로 징계를 했는데 이 팀장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팀장 A씨가 여성인 부하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본인의 사진을 올려줄 수 있냐? 멈출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멈출 수 없다는 건지 불쾌감을 느낀 부하 직원은 다음 날 해당 팀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더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불쾌한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연애 감정을 고백하는 편지를 전하고 단둘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을 당한다고 여긴 부하 직원은 결국 이를 신고했고 팀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 팀장은 호감을 표시한 것일 뿐 성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연애 감정을 드러낸 그 자체로 성적인 함의가 있고 메시지 등에도 성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부하 직원이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껴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표출된 것뿐이고요. 결국 조직의 문제가 되는 거죠. 다수의 피해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상급자였고
피해자의 63%는 문제 제기조차 못했다는 게 현실입니다. 가해자인 상급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를 단호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한 30대 환자가 다른 환자들의 수액에 몰래 세제를 주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3명, 일부는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문제의 환자는 전직 간호사로 알려졌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새벽 대전 동구의 한 도로, 구급차가 오가는 한 화상 전문 병원에 경찰 차량이 긴급 출동합니다. 환자들에게 투약하던 수액에서 세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일부 환자들은 실제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환자는 모두 3명입니다. 한 명은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6인용 병실에 입원해 있던 30대 남성 환자 이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의 소지품에서 찾아낸 주사기를 확인했더니 수액줄에서 나온 세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늦은 밤 주사기를 이용해 다른 환자들의 수액줄에 세제를 주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에다가 그런 성분이 조금 이제 있었던 거는 확인이 되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는 확인이 됐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긴급 체포했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직 간호사로 알려진 이 씨는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면서 다른 환자들의 수액에도 세제를 넣진 않았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